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MMA 시상식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MMA 시상식을 보는 방법이 만만치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이 방송을 찾아보는데 다소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어렵게 시청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MMA를 보고 나서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싶은 내용은 임영웅 씨의 그 패션, 임영웅 씨의 무대, 또 임영웅 씨가 이관왕에 멈춘 것에 대한 아쉬움, 그 얘기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은 임영웅 씨가 왜 이관왕에 멈췄을까? 뭐 이관왕에 멈출 수 있죠. 하지만 OST를 이무진 씨가 받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무진 씨도 노래 잘하고 싱어게인에서 3위를 했죠. 음악적 재능이 상당히 있고 그 목소리도 특징이 있고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가수입니다. 그 가수가 뭐 임영웅 씨보다 뭐 못하다는 말씀은 아니고, 다만 OST 이 상이 이무진 씨의 돌아간 것에 대한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금부터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웅 씨의 우선 그 의상부터 한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영웅 씨 그 레드카펫 행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무대 인사라고 그래야 될까요? 포토월 행사에서 임영웅 씨는 역시 검정색 벨벳에 비드가 박혀 있는 그런 반짝이가 많이 전체에 박혀 있는 그러한 자켓에다가 공단으로 카라에 콤비를 한 그런 옷에다가 역시 검정 폴로 셔츠, 임영웅 씨는 폴로 셔츠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검정 폴로 셔츠에 역시 검정 바지를 입은 모습으로 멋지게 나타나서 평소와는 좀 다르게 다소 좀 엣지 있는 그 포즈를, 저는 한국말로는 거만 자세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엣지 있는 자세와 잔망 포즈, 또 하트를 여러 가지 세트로 다 날리면서 팬들에 대한 인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그 등장할 때 의상이죠. 그 다음에 노래할 때 사랑은 늘 도망가, 그 무대도 참 아름답고 심플, 임영웅 씨를 상징하듯이 심플한 무대였습니다. 둥근 달이 떠 있고 그 달 속에서 임영웅 씨가 노래하는 그 모습. 근데 여기에 핑크색 모지 코트, 롱 코트를, 남자분들 사실 핑크색 롱 코트를 잘 입지 않죠. 근데 어쨌든 임영웅 씨는 이렇게 본인의 취향을 그대로 드러내는 이제 노래가 사랑은 늘 도망가니까 그 핑크색을 입지 않았나, 사랑과 관련돼서. 여기에도 역시 흰색 폴로 셔츠에 흰색 바지를 입고 반깐 머리를 했습니다. 반깐 머리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를 2개를 했죠. 거기에는 멜빵 바지를 입었습니다. 고전틱한 멜빵 바지를 입고 역시 검정 바지에 흰색 셔츠를, 흰색 같진 않고 연베이지라고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렇게 의상을 갖춰 입고 헤어스타일이 임영웅 씨는 정식 의전 행사에 해당하는 포토월 행사에는 머리를 완깐 머리를 하고 노래를 부를 때는 반깐 머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상황이지만 상황에 맞춰서 헤어스타일도 한 가지로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그 옷
상황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는 거, 이러한 작은 섬세한 준비까지도 제 눈에는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에 임영웅 씨는 역시 무대가 중요하니까요. 무대가 부를 때, 노래를 부를 때 이번에는 완전히 스탠딩 마이크를 사용했습니다. 스탠딩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손이 어색하잖아요. 그런데 임영웅 씨는 그 손 연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고 억지스럽지 않고, 임영웅 하면은 저는 자연미라고 생각합니다. 연출되지 않은, 억지로 만들어내지 않은, 근데 손 연기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잘 했습니다. 특히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무대는 그 어린 소년이 피아노 반주를 하고 지긋하시게 연세 드신 분이 하모니카를 불렀습니다. 물론 이 두 분은 유명하지 않은 유명인이죠. 일반인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음악 매니아들에게는 많이 알려졌고, 이 박지환이라는 이 소녀는 좀 천재성이 있어서 평상시에도 커버곡으로, 피아노 커버송으로 임영웅 씨의 이제는 나만 믿어요, 이젠 나만 믿어요, 이런 것을 커버송을 하는 그런 소년입니다. 이와 같이 무대를 준비할 때도 어린아이부터 연세 드신 분까지 다 이분들을 섭외해서 무대를 만드는, 뻔한 것은 싫어하는, 뭔지 무대 하나라도 창조적으로 무대를 만드는 임영웅 씨의 이 모습. 그래서 제가 늘 기획력이 있다, 프로듀서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뭔지 다른 무대하고는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이 임영웅 씨의 섬세함이 굉장히 돋보였던 그런 무대를 이제 했다. 임영웅 씨의 그 의상과 패션과 무대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제가 말씀드려봤고요. 그러면 임영웅 씨가 왜 이관왕에 머물렀냐? 작년에 상관왕, 뭐 이관왕이든 상을 하나 타든 대단하죠. 어쨌든 우리나라의 그 많은 가수들 중에서 무명 가수를 벗어난 지 2년 채 안 됐는데 이런 데서 이렇게 몇 가랑씩을 하고 있는 것은 대단하죠. 하지만 저는 그 임영웅 씨가 받는 상은 분명히 명분이 있고 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서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OST 상이 임영웅 씨가 아닌 이무진 씨로 간 것에 대해서 조금 이의가 있습니다.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이의일 수도 있습니다. 이무진 씨가 부른 OST 비와 당신이라는 것은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OST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임영웅 씨의 OST는 신사와 아가씨, 지금 방송이 되고 있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올 6월 17일부터 시작돼서 17일 날부터 시작돼서 마무리가 됐고 12부작인가 그렇습니다. 시청률이 한 14.1%, 높게 나온 시청률이죠. 종편 드라마로서 높게 나온 시청률입니다. 6월 17일 날 방송이 됐고, 그 신사와 아가씨는 9월 8일부터인가? 하여튼 9월 달부터 방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의사생활보다 한 3개월 정도 늦게 시작한 것이죠. 임영웅 씨의 OST가. 그런데 지금 시청률이 30%를 육박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의 반 정도 됐죠. 그런데 임영웅 씨의 그 사랑은 늘 도망가는 멜론 일간, 월간, 주간 차트에서 계속 1위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상이 멜론 차트에서 진행하는 그러한 상입니다. 멜론 뮤직 어워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무진 씨에게 이 상이 돌아갔다. 저는 이번에서 이무진 씨가 OST 상을 받는 걸 보면서 이런 OST가 있었나 하고 처음 찾아봤어요. OST 상을 받았다 그래서 제목이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무진 OST 치니까 비와 당신이라는 그런 제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이무진 씨가 그걸로 OST를 받았다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물론 뭐 비리가 있다는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떤 기준으로 OST를 정했는지 모르지만 수상자를 다소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다. 서운한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를 이렇게 제가 임영웅 씨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임영웅 씨 OST만 알고 있었는지, 혹시 또 젊은이들에게는 OST가, 이무진 씨의 OST가 인기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시청률이나 그 멜론 차트 순위가 이미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간, 주간, 월간이 다 계속 임영웅 씨가 순위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흔쾌히 수긍이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댓글을 보니까 임영웅 씨 팬분들께서는 참 역시 점잖으시다, 이 문제에 대해서 그냥 받아들이자 이렇게 하시는 거 보고 참 점잖으신 분들이 임영웅 씨 팬들은 많으시구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뭐지? 하고 퀘션 마크가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것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희 개인 생각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고맙습니다.